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내일 아침부터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딱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도 퇴직금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무서운 현실 5가지를 가감없이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도 담아뒀으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무서운 이유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워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40년 가까이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3세에 소규모 인쇄소를 정리하셨는데 자영업자로 20여 년을 사시다 보니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셨어요. 퇴직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폐업 후 손에 쥔 돈은 전세 보증금 빼고 나면 4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처음엔 괜찮다 생각하셨대요. 이 돈으로 한 2, 3년은 버티지 않겠어? 하셨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매달 지출이 220만 원이 넘었어요. 공과금, 식비, 의료비, 핸드폰 요금, 교통비. 쌓이고 쌓이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4천만 원이 채 2년이 못 가서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였다고 하셨어요. 돈이 줄어드는 건 눈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 막막함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만들었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어요.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국민연금이 없거나 있어도 월 20만 원도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 없이 사시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뭔지.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거예요. 마치 아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지출을 어느 정도 이하로는 줄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먹어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저축한 돈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고 치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2년이면 4,800만 원. 퇴직할 때 모아둔 게 1억이라도 5년이 채 안 돼요. 5년이요. 57세에 퇴직하셨으면 62살의 바닥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세요? 이게 첫 번째 공포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딱 한 번 끊기면 다시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 얻기는 어렵고 사업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렵고 자산 굴리는 것도 경험이 없으면 잃기만 해요. 들어오는 파이프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틸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 공포를 매달, 매주, 매일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공포는 병원비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갑자기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1,000만 원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으로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시는데 나이 들면 그게 설마가 아니에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국민연금이 없어요. 자영업 하다가 제대로 못 내셨거든요. 퇴직금도 없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건 작은 빌라 한 채, 그리고 통장에 3,500만 원. 자식들은 다들 살기 바쁘고 혼자서 조용히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에 무릎 연골까지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술 2개를 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만 700만 원이 넘었어요. 입원 기간이 한 달이 넘으니까 간병비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퇴원 후 재활치료, 약가, 보조기구 비용까지 합치니 그 해에만 의료비로 2천만 원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3,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빠지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 1,500만 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사세요? 그것도 몸이 제대로 안 낫고 재발 위험도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수술 후 혼자 거동이 불편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주긴 하는데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며칠 못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또 돈이 나가고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긴 한데 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등급을 받아도 본인 부담이 있어요. 현실은 교과서처럼 깔끔하지 않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의료비가 청장년층의 거의 4배에 달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더 자주, 더 오래 가야 하고 그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나가도 어느 정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분들은 그 의료비가 고스란히 모아둔 돈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잔병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게 나이 드는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치매 초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기 시작해요. 매달 약값만 40만 원, 50만 원 하는 분들도 수두룩해요. 연금 없이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요? 결국 모아뒀던 돈이 의료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건 아플 때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가 겁나서 참다가 더 악화된 상태로 오신대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훨씬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돈 때문에 버티다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두 번째 무서운 이유예요. 세 번째 공포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할 때 오는 그 감정이에요. 이건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은 건 감정의 문제예요. 인간의 자존심, 부모로서의 체면, 평생 해온 역할에 대한 무너짐. 인천에 사시는 이 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68세, 아들 둘이 있으세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23만 원밖에 안 나와요. 퇴직금은 소액으로 다 써버리셨고요. 건강은 나쁘진 않은데 이 나이에 현장 일은 못 하시고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세요. 어느 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23만 원 연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처음엔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고민을 오래 하셨대요. 전화를 드는 손이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넘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 이제 자식한테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그 순간이요. 아들은 군말 없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드셨대요.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기쁘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면 더 문제예요. 매달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가요. 자식들이 명절에 자꾸 전화를 피하게 되고 만나도 어색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게 돼요. 부모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자식은 또 돈 얘기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족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어요. 평생 가장으로, 어머니로, 든든한 기둥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노후에 짐이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리적 상처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는 게 경제적 의존이에요. 돈을 받는 것 자체보다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더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식들도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노후 준비하면서 살기 빠듯한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엔 흔쾌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 내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 그 같은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공포예요. 돈이 없으면 가족 관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서운 이유는 집 한 채로 버티다 그 집마저 잃는 악순환이에요. 집 한 채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결국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야 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권 씨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 씨 나이 70세, 아내분 68세. 자영업으로 식당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코로나 때 폐업하셨어요. 남은 건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예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월 40만 원도 안 돼요. 처음엔 주택연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망설이셨대요. 그 사이에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사채는 안 쓰셨는데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카드값을 내기 위해 또 카드를 쓰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3개 카드에 리볼빙이 쌓이고 이자만 매달 20만 원 넘게 나가게 됐어요. 거기다 아내분이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자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셨어요. 생활비 쓰고 의료비 쓰다 보니 3년 만에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시작됐어요. 연체가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평생 아끼고 모아 겨우 마련한 그 집이 노후의 생활비와 의료비 때문에 담보로 잡혔다가 결국 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부동산 경매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에서 제외되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결국 버티다 집마저 잃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주택연금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가입을 너무 늦게 하시거나 이미 빚이 생긴 상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요. 미리 알고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그렇게 될까? 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는 삶,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네 번째 공포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가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0만 명이요. 그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정말 아무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아예 없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윤할머니 이야기예요. 72세,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어요. 평생 남편이 하는 작은 세탁소 일을 도우셨는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아서 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남편 유종연금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받으세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그게 월 32만 원이에요. 합쳐봐야 50만 원이 안 돼요. 임대주택에 사시니까 월세는 18만 원이고 남은 돈으로 드시고 전기료 내고 약값 내고 나면 한 달이 끝이에요. 그런데 윤할머니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아픈 채로 바닥에 서너 시간을 계셨대요.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웃이 들을 때까지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 윤할머니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래요. 손발을 움직여보고 소리를 내보고 아직은 괜찮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아침의 루틴이 됐대요. 이게 얼마나 쓸쓸한 이야기예요. 연금이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덜 쪼들리니까 요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안심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그나마 선택지가 생겨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선택지도 없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해도 대기가 길고 담당 공무원이 다 챙겨주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일본에서는 이미 고독사라는 말이 일상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매년 고독사 통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리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돈도 없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노인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치매 발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 빈곤이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고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이렇게 5가지 무서운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후반부에 도움되는 정보 담아드린다고 했죠?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연금도 퇴직금도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3가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첫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따지는 거라 집이 있어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이상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꼭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 1인 최대 월 33만 원대가 나와요.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나눠지는데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도 정말 중요해요.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 이게 생활비에 보탬도 되지만 밖에 나가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된대요. 셋째, 주택연금을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가입 조건, 수령액 시뮬레이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해볼 수 있어요. 집 있고 60세 이상이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입을 결정 안 하더라도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선택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넷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독거 어르신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많이들 모르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딱 말씀하시면 돼요. 다섯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제도인데요.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쓰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줘요.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상한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돌려받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 번 자동으로 안내가 오는데 놓치시는 분도 많으니까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조회해 주세요 하시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이 5가지만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아니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돼요. 오늘 이 이야기들 혹시 너무 무섭고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들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하나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걸 알아야 피할 수 있어요. 모르면 피하지도 못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그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이미 은퇴하신 후에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활비 문제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나면 과연 얼마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모아둔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도 매일같이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고 퇴직금 1억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배우자랑 둘이서 월 2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절박한 물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신 은퇴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서 겨우겨우 연명만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전략만 있다면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은퇴 생활자분들 중에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 중위값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신다고 해도 120만 원 정도죠.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부부 기준으로 총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퇴직금이나 개인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을 조금 더하면 월 20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평범한 은퇴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월 2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큰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김영수 씨 부부는 경기도 평택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살면서 월 195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130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여기에 예금, 이자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분들은 매달 20만 원씩은 따로 모으신다고 하세요. 여행 가고 손주들 용돈 주고도 저축을 하신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은퇴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생활 방식을 고집하다가 금방 자산을 까먹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5년 동안 재산이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은 급감했는데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손주 육아 지원, 각종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처럼 부담하려다 보니 저축했던 돈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2023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이고 실제로 지역별, 주거 형태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강남에 전세로 사시는 분과 지방 중소도시에 본인 집이 있는 분의 생활비는 하늘과 땅 차이죠. 주거비만 해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집이 있으면 관리비 10만 원 내외면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퇴 전에 반드시 본인 소유의 집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 소도시 아파트도 좋고 읍면 지역 단독주택도 좋습니다. 주거비 부담만 없어도 월 200만 원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식비입니다. 통계를 보면 노인 가구의 식비가 월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외식비를 포함한 금액이죠. 하지만 영리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걸 40만 원 이하로 줄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식재료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소량씩 사면 비쌉니다. 전통시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제철 식재료를 구매하고 저녁 시간대 할인 상품을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천에 사시는 박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마트에 가신답니다. 그 시간대에 당일 소비 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들이 30에서 50% 할인되거든요. 그렇게 사서 바로 요리해서 드시거나 냉동 보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달에 식비로 20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지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500만 원 정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편차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월 10만 원 이내로도 가능하지만 만성질환이 여러 개 있으면 월 100만 원 넘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운동, 정기 건강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은퇴 선배님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가용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은퇴 후에는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보험료, 유류비, 세금, 정비비 다 합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65세 이상은 무료거나 할인이 많죠. 한 달에 택시를 몇 번 타도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차를 처분하고 그 돈을 예금하면 이자 수입도 생기고 관리비 부담도 없어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지방에 사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 없이도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통신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요즘 스마트폰 요금제가 월 5만 원 넘게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부부가 각각 쓰면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알뜰폰으로 바꾸고 데이터를 적게 쓰는 요금제로 변경하면 한 사람당 2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집에서는 와이파이 쓰고 밖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쓰면 되거든요. 부부 합쳐서 월 4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6만 원 절약입니다. 1년이면 72만 원이죠.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 큽니다. 경조사비도 큰 부담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쓰시는데요. 이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경조사만 가시고 액수도 적정하게 조절하세요. 5만 원, 10만 원씩 주시던 걸 3만 원으로 줄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은퇴했다고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합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무리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월 2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집에 사시는 부부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주거비는 관리비, 재산세, 화재보험 등을 포함해서 월 15만 원 정도 잡습니다. 식비는 40만 원,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25만 원, 통신비는 5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 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10만 원, 경조사비 및 교재비는 15만 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20만 원, 의류 및 생활용품비는 10만 원, 여기까지 하면 150만 원입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예비비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손주 용돈, 자녀 도움 등에 쓸 수 있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키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융통성입니다. 어떤 달은 의료비가 더 나갈 수 있고 어떤 달은 경조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항목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간 달에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 거죠. 딱딱하게 정해진 예산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 틀 안에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산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달 가계부를 쓰십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책에 손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철수, 김미경 부부는 올해 각각 67세, 65세이십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145만 원, 기초연금 60만 원, 총 205만 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청주 외곽에 있는 25평 아파트가 본인 소유고 자동차는 처분하셨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보면 관리비 12만 원, 식비 38만 원, 의료비 20만 원, 통신비 4만 원, 교통비 8만 원, 공과금 9만 원, 경조사비 12만 원, 여가비 18만 원, 기타 생활비 14만 원으로 총 135만 원 정도 쓰십니다.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하시는데요. 이 돈으로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 생일 선물도 사주십니다. 이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은 경로식당이나 복지관에서 3,000원에 해결하십니다. 저녁만 집에서 제대로 차려 드시는데 장을 주 2회 전통시장에서 보시고 제철 식재료 위주로 구매하십니다. 외식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하시는데 그것도 점심 특선 메뉴나 할인 쿠폰을 활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식비가 40만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의료비는 둘 다 건강보험료 각각 5만 원씩 내시고 병원비는 복지카드 할인받아서 월 1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약값까지 합쳐도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세요. 여가 생활도 돈 안 들이고 즐기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 산책일 시간,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 일주일에 두세 번 참여,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 이런 것들이 전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 만나러 가는데 교통비는 경로 할인받아서 왕복 1만 원도 안 듭니다. 영화 보고 싶으면 복지관에서 무료 상영해 보시고 맛집 가고 싶으면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따라 만들어 드십니다. 이렇게 사시니까 여가비가 월 2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철수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비싼 차 사고 명품 옷 사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자유롭다고요. 필요한 것만 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월급쟁이 할 때는 월 400만 원 벌어도 모자라던 게 지금은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고 저축까지 한다니 신기하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면 오히려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모 씨는 퇴직금 2억과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은퇴하셨는데 5년 만에 퇴직금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째, 전세 보증금 1억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둘째,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지원하셨습니다. 셋째, 자동차 유지비로 월 50만 원씩 쓰셨습니다. 넷째,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월 300만 원씩 쓰셨습니다.
이러니까 퇴직금을 이자나 배당으로 불리기는커녕 매년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었죠. 최 씨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하면 생활비를 소득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자산을 까먹으면서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노후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주거 문제도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그 자금이 묶이거나 계속 나갑니다. 가능하면 은퇴 전에 작은 평수라도 본인 소유 주택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 큰 집 고집하지 마시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집값이 서울의 절반, 3분의 1로 떨어지니까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 평택으로 이주하신 분들 많으시고 아예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적응하면 오히려 공기 좋고 물가 싸고 사람들 인심 좋아서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은퇴 후 추가 수입 만들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면 65세까지 일을 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경비, 주차관리, 환경미화, 급식 보조 이런 일들이 있고 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력이 괜찮으시면 몇 년만 더 일하셔서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시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되니까 5년 늦추면 36%더 받으시는 겁니다. 월 100만 원 받을 걸 136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산 운용도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위험한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코인, 파생상품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국채, 안전한 채권 위주로 운용하시고 배당주 투자하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20% 정도 되니까 1억 있으면 세전년 300만 원, 월 25만 원 정도 이자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죠.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빨리 받으면 금액이 줄고 늦게 받으면 늘어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하시면 시뮬레이션 해주니까 꼭 받아보세요. 건강보험료 절감도 신경 쓰세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줄어야 하는데 재산이 많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부동산은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자녀에게 증여도 고려해 보세요.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 줄이면 연간 120만 원 절약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금 문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516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받아서 세금 거의 안 나옵니다. 이자 소득도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요. 혹시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전략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세요. 젊었을 때 든 보험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사망보험금 큰 것들은
자녀들 다 키웠으면 필요 없죠. 실손보험, 암보험 정도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해지하셔서 현금화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월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 계신데 그 돈이면 다른데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현명하게 설정하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대신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계는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주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되 본인 건강과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관계가 끊기기 쉬운데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자원봉사 등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만드세요. 이게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증, 치매 예방에도 도움되고요. 사람을 만나야 활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현명하게 하세요. 비싼 해외여행 고집하지 마시고 국내 여행 충분히 좋습니다. 경로 할인받아서 기차 타고 전국 여행하시면 비용도 적게 들고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숙박도 모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민박 이용하시면 저렴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행 다니실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돈 안 드는 것으로 하세요. 골프, 낚시 이런 거 비용 많이 듭니다. 대신 등산, 걷기, 자전거,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이런 취미들은 초기 비용만 조금 들고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도 많으니까 적극 활용하세요. 디지털 활용 능력도 키우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각종 앱 사용법 익히시면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온라인 쇼핑 활용하면 오프라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배달앱 쿠폰 활용하면 외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배우시거나 복지관 디지털 교육 받으세요. 정부 복지 혜택도 꼼꼼히 챙기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많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본인이 몰랐던 혜택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월 200만 원으로 사는 게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계획하고 실천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 없애기. 둘째, 지출 구조 바꾸기. 셋째, 건강 관리하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본인에게 맞는 생활을 만들어 가세요. 소득이 줄었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실천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려우면 배우자와 함께 계획 세우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가계부 쓰기, 지출 줄이기, 건강관리,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